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를 만나기 전 그 사람의 과거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신경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때로 연인 사이에, 아니 썸 단계의 관계에서조차 상대의 과거를 이해 못해서 싸우고 서운해하다 인연이 끝날 때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과거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할지, 어떤 부분을 이해해주고 어떤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경 쓰일만한 한 사람의 과거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애사. 이게 가장 많이들 신경 쓰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질투심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매력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과거 연애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남친, 전여친이 있었고 그들끼리 서로 사랑했던 사실 자체에 질투심을 느끼는 건 의미 없는 감정 소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 연애사는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이 어땠는지, 나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질투심을 불태우는 많이 놀아본 연인의 과거, 이거 무조건 놀았다고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놀았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적당히 이해해주는 척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물란함의 극치, 바람기 그 자체였다면 앞으로도 나에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해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어릴 때 친구들이랑 신나게 클럽 다니고 술자리 합석해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귄 횟수가 좀 많은 건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좀 놀아본 사람이 현재 나와의 연애를 더 즐겁고 진정성 있게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아서예요. 연애도 결국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해본 사람이 더 능숙하게 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매력이 있다면 놀았던 과거를 이해해주시면 돼요. 현재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끌리고 만나게 된 이유도 결국 그 사람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일 테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모습도 찌질하고 미성숙한데 놀았던 과거까지 있다면 이건 이해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철없이 노는 과거는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니까요. 두 번째,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 사람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은 하나씩 해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에서 너무나 생소한, 나아가 용납할 수 없는 과거를 접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지인의 지인이나 내담자로 온 분의 케이스에서 특이한 것만 몇 가지 꼽아보자면 해외에선 합법인 약을 하거나 판매했던 과거,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로 돈을 날린 과거, 파혼하거나 이혼한 과거, 학창시절에 왕따를 주도했던 과거, 폭력을 사용했던 과거 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랬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이런 과거에 바로 거부감을 표현하지 마세요. 일단 이해해주는 척, 신경 쓰지 않는 척 들어주면서 편하게 그 사람이 과거를 다 털어놓도록 유도하세요. 그리고 다 들어본 뒤 이해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1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유형. 2번,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로만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려는 유형. 진짜로 행동으로 그런 과거를 청산하려는 게 보인다면 과거는 눈 감아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현재의 그 어떤 행동에도 뭔가 바뀌려는 티가 안 난다면 절대 이해해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빈밍아웃, 병밍아웃. 지병이나 빚에 관한 과거를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참 애매하죠. 만약에 과거에 빚이나 병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낫거나 갚고 좋아졌다는 내용이면 그냥 이해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 빚이나 병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불안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기준은 간단해요. 빚이든 병이든 그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거나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감당이 안 될 정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보통 빈밍아웃, 병밍아웃을 하는 경우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아져서 사실은 나 이랬었어 라며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공유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좋아졌다는 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 심해졌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빚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라거나 평생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거나 병이 옮을 위험이 있는 정도라면 아무래도 만날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해해주지 못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안 좋은 부분을 내 삶을 던져가며 책임져줄 자신이 없으면 억지로 이해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난 그럴 의지와 능력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더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과거에 어떤 걸 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단 그런 과거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긍정적인 영향인지 부정적인 영향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거는 현재의 좋은 모습을 만드는 양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거는 절대 이해해줄 필요가 없는 치부에 불과한 겁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서 이런 과거의 정보들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더 잘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명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바코였습니다.